자, 볼게 이거. 자, 필요 충분 조건 문제 몇 개, 그 다음에 대부로 증명하고 비료법 이런 거 보면 되겠어. 자, 54번, 그 다음에 55번 다 같은 문제거든. 같은 문제거든. 그래서 55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55번만.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세 조건. 자, P하고 Q하고 R이 있단 말이야. 근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P가 화살을 맞아야 되고. 알겠어? 그 다음에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P는 R로 화살을 쏴야 돼. 그치?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포함관계는 이걸로 쓰면 될 테니까. Q가 뭐에 포함되고, Q가 P에 포함되고, P가 R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어때? 여기다 수직선에다가 저만 넣으면 되겠어. 알겠어? 그래서 먼저 Q가 제일 작으니까 Q부터 쓰면 되겠지? Q가 어떻게 되겠냐? Q가 A보다 크다? A보다 크다. Q를 제일 작게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A보다 크다. A가 어때? Q야. 그 다음에 P는 두 번째 P는 마이너스 4하고 3, 5 마이너스 4, 3, 5 5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하고 3, 4이다. 이 빨간색이 뭐가 되니까 빨간색이 P가 되는 거예요. P 네. 이런 모양이 돼야지 뭘 포함하는 거야? Q를 포함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Q가 어떻게 되냐? Q가 R이 제일 커야 되잖아. R은 어디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 돼. 내가 B 이렇게 되겠죠? 등호 들어가나? 등호 들어가네. 등호 들어간다. 이런 거 가지고 어때? 뭐가 쓰면 되겠어? 부등식만 쓰시면 되겠죠? 이제 그럼 어때? B는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는데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을까? 얘도 어때? 5는 A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답이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A의 최소값은 5고 B의 최대값 마이너스 4. 이게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다? 1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알겠어? 결론은 어때? 뭐가? 이 논리관계가 바로 어때고 진리집합으로 바꿔주시면 너희들이 쉽게 풀 수 있겠다. 이해됐죠? 넘어갈게요. 자, 대우를 이용한 명세 증명. 자, 58번. 작년 아마 니네 학교에서 이게 나왔을 텐데. 58번 문제. 자, 그래서 푸는 거야. 명제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는 n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n이 3의 배수다. 이걸 증명하래. 근데 이걸 증명하는 게 빡세니까 어떻게 증명해라? 무슨 뭘 이용해라? 대우를 이용해라 이 말이야. 알겠어? 대우 변제를 써보자. 대우를 써봅시다. 대우 쓰면 어떻게 돼? n이 뭐가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면 그치? n의 제곱과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니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3의 배수, n이 3의 배수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여기서 쓰는 게 인열이야, 인열. 이건 따로 저번에 한번 정리해줬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했다. 숫자를 분류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 뭘로 분류한다? 나머지를 이용해 갖고 숫자를 분류하는 방법이 인이어리였어. 그래서 2로 나눴을 때 2를 중심으로 본다면
2로 나눴을 때는 2n 또는 어때?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어때? 두 개의 꼴로 나눠주면 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거? 나머지가 0인 거랑 나머지가 1인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준다. 그래서 어때? 이걸 짝수, 홀수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 다음에 3로 나누면 3n, 그 다음에 3n 마이너스 2, 뭐 3n 마이너스 1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3n을 했을 때도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뭐냐? 3n 플러스 1, 3n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거든. 근데 이거 위에 거랑 아래 거 쓸 때 너희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건 봐봐. 만약에 자연수 범위라고 한다면 얘를 봐봐. n에다가 몇 집어넣어야 돼? 1이 나와. 0 집어넣어야 1이 나오지. 알겠냐? 얘는 몇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거잖아. 알겠어? 그래서 n은 얘는 뭐가 되고 n이 자연수가 되잖아. 알겠니? 근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의미 아닌 자연수.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지. 이것도 3n 플러스 3로 써야 되겠지. 알겠냐? 그래서 얘는 의미 아닌 정수가 되고 n이 자연수가 되니까 너희들 이거 갖고 너희들 틀리게 만들었거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지수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잡는 게 맞다. 알겠냐? 잉여로 너희들 어때? 숫자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 알겠지? 증명할 때 쓰면 이자리에서 나왔어. 자, 근데 봐봐. 이거 n이 뭐라고 돼 있어? 자연수로 돼 있죠. 밑에 보니까. 그래서 3의 개수가 아니잖아. 3의 개수가 아니잖아. 그럼 어때? n이 자연수면 얘하고 얘인 거잖아. 3n 마이너스 2라고 3n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여기 k로 썼을 때 n이 얼마나? 3k 마이너스 2거나 n이 얼마나? 3k 마이너스 2일 거예요. 뭐가 아니니까? 3의 개수가 아니니까. n의 제곱을 구해보라는 거지. n의 제곱 구하시면 n의 제곱 얼마나 되니? 3k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잖아. 그러면 9k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12k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되겠지. 얘가 어때? 3의 개수냐 4의 개수 아니냐? 라고 물어보려면 무엇으로 묶어야 돼? 3으로 묶어줘야 돼. 3으로 묶으시면 3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니? 됐죠? 그럼 얼마야? 나머지가 몇인 수야? 3으로 나눴을 때 1이 되는 숫자잖아. 3의 개수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해됐니? 여기가 다가 여기 나가 이게 나고 여기가 나가 돼 있고 네모 하나 넣어줄게. 저는 어디가 가가 여기 가가 어디? 가가 얘네 가가 얘. 여기다 가는 어디냐? 가는 여기야. 이게 다네. 요거 틀렸더라고. 어이없어. 그 다음에 n제곱. 이거 n제곱 구하라. n제곱 얼마야? 3k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니까 3으로 묶으면 3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되잖아. 얘도 어때? 나머지가 몇이 되나? 나머지가 1이 되는 숫자가 제대로 안 나오네. 알겠다. 그죠? 그래서 라는 뭐야? 얘가 라는 뭘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야. 알겠어? 이해되셨죠?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인데 뭐 생각해야? 논리학을 이용해서 푸는 거다. 이게요. 그래서 나는 숫자로 숫자를 어떻게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나? 다음 거 볼게요. 59번. 59번. 뭐 증명일 거니까 어려운 거지 뭐. 사실은. 59번 보시면 실수 A, B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0이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0이면 근데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 이거? 실수 A, B라는 거예요. 실수 A, B 이거는 전제야 전제.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정하거나 뭐 하지 않는다. 알겠어? 실수 A, B라는 그 전체 범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다. 알겠어? 얘들이 부정을 하면 전호까지 부정하는 놈들이 있어. 그거 미친 거예요. 알겠죠?
밑에 있는 문장만 규정해야 되는 거야. a제곱 b의 제곱이 0이면 a가 0이고 and b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실은 어때? 그냥 본명제도 증명이 되게 쉽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두 개 어때? 무슨 명제야? 동치 명제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0이면 얘도 0이고 얘가 0이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써? 어쩔 수 없죠. 뭘 이용했어? 대우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대우를 구해야지. 대우를 구해보시면 a는 뭐가 아니고 0이 아니고 또는 b는 0이 아니야. 이제 그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 아님을 보이시면 돼요. 알겠어? 됐지? 그러면은 이거는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다. 이렇게 경우를 따지면 돼. 알겠어? 그럼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야.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세 가지 케이스가. 이 케이스가 어때? 우리도 어때? 계산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죠. a가 0이 아니잖아. 이제 a 제곱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됐어? 그러면은 a 제곱에다가 b의 제곱을 더하면 뭐가 될까? 0보다 크다. 됐어? 그러니까 또 0이 아니잖아. 그럼 성립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b의 제곱이 0보다 크죠. 됐어? 더하지 않으면 0보다 크겠지. 너희들 이제 이런 거를 이거 증명하라고 이거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안 나올 거. 나온다면 이런 게 나오거든. 근데 이번에 저번에는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거든. 주관식으로 될 수도 있다. 알겠지? 증명하는 거 어쨌든 내긴 되더라고. 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둘 다 0보다 크잖아. 그치? A 제곱도 0보다 크고 B의 제곱도 0보다 큰데 당연히 0보다 크겠지. 그럼 어때? 아, 이래서 어때? 얘는 증명 가능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60번. 자, 자연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자연수 AB라고 되어 있는 전제 조건이 AB가 자연수로 되어 있고 A 플러스 B가 홀수야. A 플러스 B가 홀수이면 A, B 중 하나는 홀수 뭐야? A, B 중 하나는 홀수이고 다른 하나는 짝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A, B 중 이거 뭐야? A하고 B는 홀하고 짝이다. 이렇게 조합된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놈의 대우를 말하시라고 이렇게 했죠. 이놈의 대우, 이걸 부정해보자. 뭔 뜻이야? A, B를 우리가 케이스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고 봐봐. 홀. 그지? 홀, 홀. 짝이잖아. A, B의 케이스를 나눠보면. 근데 이건 여기잖아. 여기 그냥 거잖아. 알겠냐? 그럼 얘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야? A, B가 모두 홀수거나 모두 짝수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선생님이 부정하면 뭐라고 해서 여집합 생각하라고 했다.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나? A 플러스 B가 무슨 수다? 짝수다. 전체 집합이 뭐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짝수랑 홀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홀수가 아니면 짝수인 거고 짝수가 아니면 홀수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어때? 부정했을 때 아주 명백하게 떨어지는 게 있죠. 됐니? 이제 뭐 증명하는 거지. 이거 뭐 차이의 증명을 이렇게 되네. 자, 봐봐. 홀수면 어떻게 쓰면 돼? A는 얼마나? 2n-1이다. B는 2n-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M에는 다 무슨 수가 되어 있어? M에는 자연수. 야, 이거 너희들 증명할 때 이런 거 꼼꼼하게 써주셔야 된다. 알겠어? A 플러스 B잖아. A 플러스 B 구하면 얼마 되지? 2 M 플러스 N, 그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2로 묶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n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짝수 1 되는 거지. 여기도 뭐보다 커?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겠네. 그치? 그쵸? 둘 다 자연수니까. 이건 끝이야. 이게. 아, 이거 홀수일 때. 그 다음 얼마? 짝수일 때 되는 데지? A가 얼마야? 2M이고, B가 얼마냐? 2N이니까. 두 개 더해줘. A 플러스 B는 2로 묶어주면 N 플러스 N이어서 얘도 무슨 수다? 아, 짝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뭐한다? 성립한다. 성립한다. 참이다. 라고 너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증명은 선생님 좀 여러 개 했는데 너희들 어차피 좀 귀찮을까봐 선생님이 그냥 힌트 이거라고 봤죠. 자, 기류법. 전 시간에 선생님이 기류법까지 설명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기류법 봅시다. 기류법. 자, 기류법 한번 증명 한번 해볼게요. 기류법 뭐라고 했냐? 선생님이 내용 설명할 때 얘기했는데 기류법은 뭘 부정한다? 결론을 부정해요. 그래서 어때? 가정의 미배됨을 너희들이 어때? 문제에서 찾아내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 문제에서 자, 어떤 거 증명하라고 되겠냐? m제곱 플러스 물론 n 오브 n이 자연수야. mn이 자연수인데 자, m제곱하고 n제곱을 더했어. 걔가 홀수래. 홀수이면 mn이 짝수이다. mn이 짝수다. 자, 이게 맞는 거 이제 증명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걸 뭘 써야 되니까? 귀류법을 써야 되니까 뭐라고 할 거야? 야, 이거 결론을 부정해버려. 야, 부정해. 그럼 얼마? mn이 야, 홀수라고 하자 이 말이야. 홀수라고 하는 거야. 홀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mn이 홀수이려면 m하고 n이 모두 홀수여야 되지. 이제 두 수를 곱했을 때 홀수가 되는 경우는 둘 다 무슨 수일 때야? 홀수일 때야. 알겠어? 그래서 m을 뭐로 잡았냐? m을 여기서 2k-1로 잡았고 n을 2l 마이너스 1로 잡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k하고 n이 무슨 수겠어? 자연수겠지? 여기에다가 빈칸 주더라. 여기다가 빈칸 주니까 아까부터 조심하라고 했다. 영이 아닌 의미 아닌 점수가 됐지. 그 다음에 어때? 뭐가 됐지? 자연수가 됐지. 좀 체크하셔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자, 뭘 구한 거야? m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m제곱 플러스 n제곱 구해봤어. 오케이? 그럼 m제곱 플러스 n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제곱하면 2k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2l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계산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플러스 4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뭐 4로 묶지내고 이건 어때? 1로 묶는 게 맞아요. 1로 묶으면 얼마 되냐? 2k의 제곱 마이너스 2k 2l 제곱 2l 제곱 마이너스 2l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짝수가 되잖아. 됐어? 그래서 어때? 자, mn제곱이 어때? 홀수라는 가정의 모순이 생기죠. 알겠어? 그래서 어때? 이거는 원래 면제가 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했더니 어때? 틀어져 버려. 이해되셨나요? 요게 뭐다? 귀류법이다. 귀류법. 됐니? 자, 그 다음에 65 볼게요. 65. 이건 너희들 좀 기억해놔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귀류법 하나만 더 증명할게. 너희들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원래는 연산에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 이런 것도 얘기했었는데
그 내용도 물어봐요. 너희들 생각해봐봐. 유리수랑 유리수 더하면 뭐가 나오게? 유리수랑 유리수 더하면 유리수가 나오게 돼 있지. 유리수랑 유리수 곱하면 뭐 나오게? 유리수 나오지. 맞아? 유리수 빼면 뭐 나오게? 유리수 나오지. 유리수를 유리수 나눠주면 유리수가 나오잖아. 유리수라는 집합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들끼리 사친 형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안에서 해결되거든. 해결되지 않는 놈들이 있어. 어떤 거 생각해보면 돼? 자연수 같은 거. 자연수는 더하면 뭐야? 자연수지. 곱하면 자연수지. 빼주면 자연수가 안 나와. 알겠어? 1-3 마이너스잖아. 1-3은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그래서 자연수가 어때? 뺐을 때는 자연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안 나온 게 있다고. 알겠어? 숫자적인 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무리수 같은 경우는 어때? 무리수랑 유리수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서로 완벽하게 여직합이야. 알겠어?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가 되는 거야. 알겠냐? 근데 무리수는 덧셈하면 뭐가 나올지 모른다. 그지? 곱셈에도 마찬가지고 나눗셈에도 마찬가지고 곱셈에도 뭐야? 뺄셈에도 마찬가지야. 알겠어? 그런 것들을 좀 너희들 알고 있으셔야 되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유리수의 정의는 뭐였어? 유리수 정의 한번 다시 봤어. 유리수의 정의는 어떻게 된다? 분수로 표현되는 식이야. 분수로 표현되는 수야. 분수로. 근데 A분의 B인데 여기서 단 무슨 조건? A는 분모는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그 다음에 A, B는 무슨 수인? 서로 소인 정수로 표현되어야 된다. 알겠어? 이랬을 때만 유리수가 한다고. 알겠지? 실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냐? 실수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리고 실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실수는 어떤 수 실수 x를 뭐 했을 때?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어때? 실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까? 아니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실수라고 한다고 너희들한테 증명할 때는 쓰시면 좋을 것 같아. 나를 그래서 어때? 절대부동식 할 때는 실수 조건을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어. 알겠어?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허수는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잖아. 그래서 이렇게 수에 대한 적용 부분을 너희들한테 알아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표현상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야. 의미 아닌 정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를 보면 정수가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 뭐야? 양의 정수, 0,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여기서 많이 쓰는 표현이 이거지. 양의 정수가 뭐니까? 자연수니까. 자연수는 0에서 뭐로 쓴다? 음이 아닌 정수. 우리 이제 음화정 이렇게 부르는데 음화정. 아이스크림 못 가겠지. 어쨌든 음화정 이렇게 된다. 알겠어?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이야. 그냥 선생님이 만든 표현이 아니고 음이 아닌 정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알겠죠? 그래서 수적인 표현은 조금 알아두시고. 자, 65번 봅시다. 65번. 뭐 증명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자, 루트 2가 무리수를 이용해서 다음 명제가 아니야.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용해야 되겠다. 루트 2는 무리수야. 이건 전제 조건이죠. 근데 뭘 증명하는 거야? 유리수 AB에 대해서 이것도 전제 조건이에요. 무리수 AB에 대해서. 자,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면 뭐가 된다? A는 0, and B는 0 돼 있지?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 무리수의 3등이라고 부르는 식이에요. 무리수의 3등. 이건 비슷하게 또 너희들 뭐 배우고 있어? 복소수의 3등도 배웠죠? 참고하시면 이런 것도 배웠다. 복소수의 3등. 자, 어떻게 됐지? A 플러스 BI가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고 이런 거 배웠었다는 거지. 여기는 무슨 조건이 필요했어?
무슨 조건? 조건. 뭐가 필요했어? A가 뭐다? 실수 조건이 필요했지 반드시. 됐어? 여기 무리수 무슨 조건이 필요해? 유리수의 조건이 필요해. 그래서 원래 이거 어때? 증명 없이 우리가 뭐라고? 정의처럼 받아들이는 문제야. 알겠어? 근데 이걸 증명하래. 되게? 그럼 이제 증명해볼게. 뭘 써야 돼? 뭘 써야 돼? 그럼 뭐 하자? 결론을 부정하자. A는 뭐가 아니고 0이 아니고 또는 B가 0이 아니라고 하자. 됐어? 그럼 너희들 어때?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야. 그럼 세 가지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뭐로 나눠줘야 돼? 첫 번째, A가 0이 아니고 B는 0인 경우. 그치? A는 0이고 B는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되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고 A는 0이야. 아니 뭐지 이게? 그럼 A가 0이 아니란 말이 틀려버리게 되지. 됐나? 이거는 이것도 A가 0이야. A가 0이야. B 루트 2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잖아. B가 뭐가 몇이 아니라고 했어? 0이 아니라고 했잖아. 이거 다 틀려버렸어. 가정이 틀려버리지. 가정이 여기다는 거지. 얘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야. 그럼 얼마야? 여기 중요하다. 이거 잘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A 얼마야? B 루트 2가 0인 거잖아. 넘겨볼게. 뭐 A는 얼마 돼? A는 마이너스 B 루트 2야. 그럼 루트 2가 얼마 돼? 마이너스 얼마? B분의 A가 돼. 그치? 근데 A, B가 유리수잖아. 그치? 그럼 A, B가 뭐가 될 거야? 결론은. 루트 2는 뭐다? 유리수냐? 라고 물어보게 돼버리는 거지. 유리수는 어때? 유리수끼리 나누면 유리수가 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둘 다 0이 아니니까. 루트 2가 유리수냐? 아니지. 또 어때? 어디? 루트 2는 무리수라는 가정에 위배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얘도 틀렸어. 그러니까 결론 어때? 원래 맞는 명이라는 뜻이지. 이해되냐? 이해됐죠? 그래서 너희들 어때? 측면 과정들 나중에 이거 되게 재밌는데 재미보다 그냥 그래도 그냥 실수할 때 좀 적어.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단어 절대무등식. 다음 페이지 문제부터 이제 절대무등식 이거 내용 중에 한번 해야 돼. 우리가 전에 이거 여기 앞에까지 해서 지금 증명까지 해주는 거고 이제 뭐 하는 거냐? 절대무등식 생각해. 절대무등식. 자,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명칭상으로는 이렇게 보자. 부등식이 있어. 절대부등식 위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등식은 뭐가 있고 등식은 두 개로 돼 있죠. 등식은 뭐야?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항등식 같은 건 뭐다? 명제다. 방정식은 뭐가 된다? 조건이다. 이런 얘기 했었지. 왜? 참거리식, 바뀌는 식이니까. 그럼 이거랑 같은 개념으로 부등식에서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단 말이야. 항등식하고 똑같이 항상 성립하는 식을 뭐라고 하냐? 절대부등식. 밑에 방정식처럼 범위가 따로 나오는 걸 조건부등식. 근데 대부분 이제 조건을 이렇게 빼고 얘기한다. 알겠어? 그래서 그냥 여기 뭐로 생각하면 되겠어?
그냥 부등식과 절대 부등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알겠지? 근데 절대 부등식은 뭐랑 똑같은 거다? 항등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알겠냐? 그 중에서 너희들 어때? 이제 알아야 되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다. 알겠어? 그래서 절대 부등식이라는 건 뭐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절대 부등식이에요. 절대 부등식. 근데 절대 부등식은 대부분 이제 관련 있는 게 첫 번째 완전 제곱식. 절대 부등식 중에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은 뭘 이용하는 거냐면 실수 조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실수를 뭐하면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이것도 뭐가 된다?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지.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얘도 완전 제곱식 자체를 이용해갖고 뭘 쓸 수 있다? 절대 부등식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거야. 알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a-b의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지?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항상 뭐야? 저렇게 써준다면 뭐가 된다?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근데 너희들 절대 부등식 쓸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알겠어? 등호가 성립하려면 둘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 단라고 쓰고 단 등호는 언제? A 콜 O일 B. 알겠어? 단 등호는 A 콜 B일 때 성립한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알겠나? 자, 그래서 이걸 쓰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어. A의 제곱 우리가 이것도 많이 쓰는 건데 AB 플러스 B의 제곱은 뭐가 크다? 항상 0보다 커. 이건 너희들 어디서 제일 많이 봤냐? 이런 거지.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거 너희 알고 있잖아. 어디서 많이 봐 이거? X의 3승 마이너스 1 인수되면 X 마이너스 1 여기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어때? 얘는 항상 몇이고 얘는 1이 되는 게 0인 거고 얘는 어때? 근이 없지 않은데 허근이 나오잖아. 허근이 나올 때 A가 어때? 항상 0보다 같겠지 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식이 그냥 어때? X랑 1로 바꿔주고 A, B로 쓴 거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거지. 증명을 해보면 이렇게 증명한다 이거. 완전 제곱식 이용하자고 했었잖아. 근데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이용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어때? 어떤 이제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잡아봐. A의 제곱 플러스 AB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절반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얼마야? 4분의 B의 제곱 아니겠냐? 플러스 얼마야? 4분의 3B의 제곱이죠? 그렇죠? 얼마야? A 플러스 얼마야? 2분의 B의 전체 제곱이 얼마니까? 4분의 3의 B의 제곱이에요. 됐지? 그럼 어때? 얘는 0보다 커나갔고 얘도 0보다 커나갔기 때문에 항상 5보다 커나갔겠다 0보다 커나갔겠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등호는 언제 생길까? 단 등호 얘가 0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때? B는 0 B가 0이면 A고 0 그래서 A하고 B가 0이면 A와 B가 0일 때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이게 좀 나오면은 오히려 까탈스러울 때 있거든. 2차 시험 나왔었을 때 너희들 어때? 완전 제곱식으로 쓰시면 좋겠다. 알겠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배웠던 중에서 산술계약. 산술계약
기한에 대해서 산수하고 기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산수는 뭐냐면 이런 거야. 그 너희들 이자 적금 해본 적 있냐? 없냐? 적금 해본 적이 없겠지? 어떤 것을 배우면 좋겠냐고. 뭐 저번에 한번 이건 지수적인 거랑 이거는 그러니까 산술적인 건 뭐냐면 니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고. 어머니가 너희들 그 용돈을 1년에 10,000원씩 올려주기로 했어. 알겠어? 그럼 어떻게 올라가지? 지금 내가 용돈이 10만 원이야. 그럼 1년 뒤에는 11만 원이 되고 2년 뒤에 12만 원이 되고 3년 뒤에 14만 원이 되잖아. 이런 게 뭐냐면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이거 기하적으로 증가하는 건 뭐냐면 야 너 2배씩 키워줄게. 이건 기하적으로 증가. 기하급수적이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너 2배씩 줄게. 이러면 돼. 두 번째 그 다음에 얼마로 20만 원, 그 다음에 40만 원이 된다. 알겠어? 이런 걸 뭐라고 해? 기하적인 숫자라고 기하급수라고 하는데 알겠어? 급수야 급수. 곱해서 만드는 수라고 해. 그놈들의 평균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산술적인 건 얼마? 1, 2, 3 이런 게 산술적인 거야. 뭐냐면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일자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 나왜 등차수라고 해. 여기 이제 가운데 숫자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가 뭐가 되는 거야? 산술평균이야. 가운데 있는 숫자. 이 가운데 있는 숫자는 뭐가 되냐? 이 새끼와 이 새끼가 뭐가 되냐? 평균이야, 평균. 알겠어? 이러면 어때? 중점이 된다. 봐봐. 2, 4, 6이잖아? 2, 4, 6이잖아? 그럼 얘가 어때? 뭐가 된다? 2하고 6이 뭐가 된다? 중이 된다. 중점이 된다. 얘는 어떤 성질이 있냐? 여기 더하기 1 하면 되고 더하기 1 하면 돼. 이 다음 거 넘어갈 때. 얘는 더하기 2 하면 되고 더하기 2 하면 돼. 얘가 일정하잖아? 일정하면 얘가 어때? 산술적인 증가야. 그래서 이게 등차수라고 한다. 근데 이놈이 어때? 가운데를 뭐라고 그런다? 얘를 뭐라고 그런다? 산술평균이라고 불러. 산술평균. 알겠니? 그 기하적인 건 이런 거야. 자, 봐봐. 2고 어때? 이게 4하고 얘가 어때? 8이야, 이렇게. 어디 넘어갔냐? 곱하기 얼마나 돼? 곱하기 2 하는 거지. 얘는 곱하기 2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랬을 때 2하고 8하고 이 4의 관계가 얼마냐? 이렇게. 알겠어? 이 관계가 어떻게 된다? 2하고 8을 곱하는 거에서 뭘 붙이면? 루트 붙이면 뭐가 나온다? 얘가 나오게 돼 있어. 다시 해볼게. 자, 3이야. 3을 곱해볼까? 3 굳이 곱하기 3은 뭐면 27이야. 이게 뭐야?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럼 분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분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3 곱하기 27에다 뭘 붙이면? 루트를 붙이면 9가 나오게 돼. 알겠어? 얘를 뭐라고 그런다? 기하평균이라고 그런다. 기하평균. 얘를 뭐라고 그런다? 산술평균이라고 그런다. 이해됐니? 이런 내용인데, 선생님 이제 명칭은 그래서 뭐 이걸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한다. 너희들 뭐 재밌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산술평균이 합을 구할 때 어때? 일정한 이렇게 숫자 비율로 돼 있으면 왜 이렇게 더 2, 4, 6, 뭐 8, 10 이거 더하네. 그럼 어때? 이놈의 평균이 얼마인데 6이잖아. 이놈의 합은 어떻게 돼? 6이 몇 개 있는 거다? 5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놈의 합을 구하면. 그죠? 6이 5개 있는 거야. 어떻게 6이 무조건 30이에요. 여기서 1, 2, 3이야. 같은 간격이야. 그럼 어때? 1, 2, 3을 더하래. 그럼 어때? 이 가운데 새끼가 몇 개 있다? 하나, 둘, 셋 개 있다. 답은 6이다. 이게 산술평균이야. 이해되냐?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산술평균은 어떤 거냐면 A, B가 있으면 두 놈이 어때? 뭐가 된다? 진짜 중점 2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B가 뭐가 된다? 산술평균이 되는 거야. 알겠어? 알겠니? 그 다음에 어때? 기하평균 아까 보였어. 루트 A, B였지. 됐나요? 그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말이야. 어떤 관계가 있냐? 어떤 관계가 있냐? 얘가 어때? 크거나 같다. 이해갔어? 학교에서 안 나올 것 같은데. 학교에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어때? 조합평균이라고 부르는데 산술기하 조합평균이 어때? 원래 예전에는 여기까지 나왔었거든. 근데 아마 이건 이렇게 제거된 것 같거든. 사실은 이것도 애들이 이거 잘 못 외워가지고 이거 이제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세 숫자가 뭘 이루냐면 그 기하 급수를 이뤄. 그래서 어때? 이 새끼하고 이 새끼 곱해갖고 루트 붙이면 얘가 나오게 돼. 이제 아시겠어요? 두 개 곱하면 이거 지워주고 이거 지워주고 이거 지워주고 AB만 남지. 그래서 이런 성질도 가지고 있어서 나왔었는데 이건 이제 제외시키고 어쨌든 알려드릴게요. 알겠어요? 조합평균이라는 어쨌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 얘가 성립한다는 어렵지 않아요. 진정하는 거는 넘겨가지고 뭐 이렇게 제곱해서 푸시면 되는데 제곱해서 푸시면 돼. 그냥 인수분해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이잖아. 봐봐. 2분이 얼마야?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이잖아. 그지? 얘 빼주면 얼마야? 빼주면 마이너스 얼마? 2 루트 AB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거 얼마야? 2분의 얼마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뭐가 되니까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성립한다. 이해됐니? 그렇지 않죠? 이거 증명 과정은 정말 쉬우니까. 그 대신 너희들 어때?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 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그치? 근데 조건이 더 중요하다. 뭐냐면 A가 양수이고 B도 양수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더 많이 쓰냐? 이렇게 씁니다. A하고 B가 양수인 건 마찬가지고 A 플러스 B가 2를 넘겨서 2 곱하기 루트 AB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돼 있거든. 그래서 산술 계합평균 언제 쓰냐? 첫 번째 무슨 조건이 있을 때? 양수 조건이 있어야 돼. 양수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어때? 산술 계합평균 생각해 보는 거야. 이거는 어디에서도 마찬가지다. 양수 조건이 있었을 때야. 두 번째 언제냐? 합이나 합도는 곱이 일정해야 돼. 합도는 곱이 일정해야 돼. 왜냐면 너희들이 어때? 산술기하 평균 보면 식이 뭐가 나와 있어? 합하고 뭐가 나와 있니? 곱이 나와 있잖아. 이렇게. 수의 합이나 곱이 일정했을 때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무슨 조건? 양수 조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양수 조건 플러스 어때? 합하고 곱이 일정할 때. 알겠어? 특히 뭐가 많이 쓰이냐? 여기 있는 곱이 일정한 거. 곱이 일정한 거. 제일 많이 쓰는 게 역수곱. 그러니까 A 더하기 A 플러스 얘를 쓰면 이런 거야. A 더하기 A 플러스 1이라고. 그럼 A하고 A 플러스 1은 곱이 얼마야? 무조건 1이지. 그럼 곱이 어떻게 A가 아무리 변해도 어때? 곱은 1로 일정하잖아. 그지? 이런 거 할 때는 어때? 더 많이 쓰게 돼 있다. 알겠지? 그래서 역수꼴 합이랑 곱이 일정할 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양수 조건 있었을 때 너희들이 뭘 쓰게 돼 있다? 산술 기하평균을 쓰게 돼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산술 기하평균에서 너희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몇 가지 있긴 한데 일단은 뭐 문제 풀어보면 되는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x가 양수다. 제일 많이 쓰는 거 x 플러스 x분의 1 이놈의 뭘 구하라? 최소값 구하라 이거야. 최소값. x가 양수니까 얘는 두개 합이잖아요. 그죠? 근데 곱이 뭐야? 곱이 몇으로 일정해? 1로 일정하단 말이야. 그럼 어때? 산술의 평균 쓰는 거야. 2 곱하기 루트 x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어보잖아. 그럼 얘가 얼마 될 거야? 2가 될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2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시면 돼요. 알겠어? 그 다음에 x가 뭐보다 클 때? x가 3보다 크다고 했었을 때 x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 이런 거 어떻게 한다?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 반드시 뭐 여기 모양하고 여기 모양이 같아져야지 어때? 뭐가 곱셈했었을 때 없어지거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주냐? 이렇게 써준다. x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 x 마이너스 3분의 1은
똑같이 만들어줘요. 알겠니? 근데 여기 부분은 뭘 쓸 수 있어? 산술기하평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얼마 되니까 2 곱하기 루트 얼마?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얼마? 3 이렇게 쓰시면 된다. 됐니? 그래서 얼마 되겠어? 바로 5. 자,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해했니? 세 번째, x가 5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클 때. 이것이 또 많이 나오거든.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x. 나중에 여기 이거 그래프로 그린다. 아, 안 그리겠다. 미적분 가면 이런 거 그래프로 그린다. 자, 이번에 최대값 구하라 했잖아. 이거 최대값 구하라. 자, 일단 x가 0보다 커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x 밑으로 내려. 분자의 분자, 분모의 분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x로 나눠주는 형태가 되니까 이건 x 플러스 x분의 4 더하기가 2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뭐해? 아, 이 새끼의 뭘 구한다? 최소값을 구하게 되는 거지. 얘가 최소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거는 최소값을 구하면 되니까 이것만 따로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x 더하기 x분의 4는 뭐가 2 곱하기 루트 얼마야? 2개 곱하면 4냐?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얼마 되겠어? 4 됐냐? 그래서 얘의 최소값이 얼마니까? 4니까 4니까 얘가 얼마? 5보다 크니까? 4보다 크니까 이런 최소값은 다음 얼마 되겠지? 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됐냐?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은 하나 더 써볼게. 자, 이런 거 썼을 때 등호를 언제 성립하냐? x하고 뭐랑 똑같을 때 x분의 1이 같을 때야. 알겠어? 등호는 언제다? 자, 봐봐. 언제가 등호였어? 여기다 안 써. 등호는 언제다? a하고 b가 같을 때 등호거든? a하고 b가 같으면 등호가 성립할 거 아니냐? 알겠어?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x하고 x 플러스 1이 같을 때야. 그러면 얼마야? x의 제곱이 1일 때야. x는 뭐야? 풀마 1이잖아. 근데 무슨 조건? 양수 조건이잖아. x가 몇일 때? x가 1일 때 뭐가 돼? 등호가 성립한다. 그치? 알겠어? 여기 때문에 내 얘기를 이거 특히 등호가 언제 성립하지? x 마이너스 3하고 5랑 똑같을 때. 얘가 같을 때야. 알겠어? x 마이너스 3하고 5랑 똑같을 때. x 마이너스 3분의 1이 같을 때야. 그래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얼마인데? 1일 때. x는 몇이 되겠어요? 양수여야 되니까 4분보다 커야 되니까 얼마 되겠어요? 4. 알겠어? 2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x가 2일 때도 되는데 2일 때는 안 되죠. 3보다 커야 되니까. 됐니? 얘는 언제야? x가 뭐라고 했어? x분의 4가 같을 때. 그럼 x는 얼마 되겠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양수인 거는 x는 몇이야? 되니? 증오 성립하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 이쪽에 좀 어려운 게 있긴 한데 굳이 뭐 내가 봤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볼게요. 좀 심도 있는 부분들. 문제에서 참거짓 물어볼 때 좀 나오는 경우인데, 자 봐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고 볼게요. 그랬을 때 A가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있거든? 이놈이 어때? 뭘 구하라? 뭐 대값을,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죠. 그럼 나는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풀어도 괜찮냐 이 말이야. 잠깐만. 나는 그냥 이렇게 볼게. 이놈의 최대값 A 플러스 B는 2 곱하기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A분의 1하고 B분의 1은 2 곱하기 루트 AB분의 1하고 똑같거든. 이렇게. 그래서
그럼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을 거 같냐?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잖아. 얼마야? 4야. 여기? 맞냐 틀려야 돼?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야,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이렇게 하면 돼. 뭐냐? 전개를 해야지, 시계야. 이렇게 돼. 알겠어? 정리해볼게요. 얼마냐? 1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니까? 2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니까 얘는 2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a분의 b b분의 a 이렇게 풀었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야? 4가 나와. 알겠어? 됐나요? 그러면 이 방법이 맞냐? 이 방법이 맞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 맞다? 무조건 몇 번째다? 무조건 두 번째 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알겠어? 무조건 두 번째 게 맞다. 이거 정리는 해야 되는데 이거 안 어려웠으니까 문제 있으니까 필기 이번 해서 자 한번 볼게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A 플러스 B 이렇게 나왔어. 여기가 A는 그 다음에 B분의 4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방법 한번 풀어볼게요. 왜 첫 번째 방법이 틀렸는지 여기서 나오는데 첫 번째 방법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B는 뭐보다 크다 같아? 2 곱하기 루트 A이죠. A분의 1은 더하기 B분의 3은 2 곱하기 루트 A B분의 4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뭐야? 3 루트 얼마야? A B분의 4 얼마야? 그럼 얘는 얼마냐? 2 루트 A 루트 A B분의 4야. 얼마 나온다? 8이 나온다. 됐어? 그래서 얘는 8이 나온다. 여기서 두 번째 방법으로 두 개를 전개하면 얼마 되는지 1 더하기 4 더하기 A분의 B 곱하기 B분의 4A야. 이렇게 되겠지? 얘는 뭐보다 크나? 5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얼마야? A, B분의 4AB 이렇게 되는 거지? 지워줄 때는 얼마야? 2는 4 그치? 4에다 5 더하니까 얼마나? 9 나오네. 됐니?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래서 어때? 값이 다르게 나와. 다르게 나와. 알겠어? 다르게 나와.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때문에 잘못된 거냐면 잘못된 이유 한번 말해줄게. 이거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한번 체크해봐야 돼. 얘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A하고 B가 같을 때지. 맞아?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해? A분의 1하고 뭐가? B분의 4가 같을 때야. 그치? B가 얼마인데? 4의 2일 때만 얘는 등호가 성립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어때? 밑에하고 위가 어때? 값이 다르게 나온 거거든. 알겠어? 등호 성립하는 부분이 어때? 같아 달라? 다르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어때? 같은 조건으로 답을 뽑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밑에 어때? 두가 얘가 맞는다는 거야. 여기 봐봐. 그럼 이거 왜 맞았을까? 얘는 뭐야? 등호 성립하는 게 A하고 B가 같은 때잖아. 얘는 어때? 등호 성립하는 게 A분의 1하고 B분의 1이 같은 때잖아. A하고 B가 같은 때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어때? 얘는 어떻게 맞춘 거야? 우연히 맞춘 거야. 우연히 맞춘 거야. 등호 성립하는 분이 어때?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때? 무조건 어떻게 풀어라? 전개해서 풀어라. 전개해서 풀어라. 이해되셨나? 이거는 뭐로 나오는 거냐면 연산 중에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오라고 나오는 거야. 알겠어? 난 이렇게 풀었대.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으냐? 어디 부분에서 찾느냐? 여기 등호 성립 부분에서 두 개 차이가 있어서 빈칸으로 나온다. 알겠니? 학교에서 빈칸 문제가 나왔었다니까. 갑자기 기다감에서. 원래 얘는 학교가 절대 아닐 텐데. 어쨌든 나왔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지금 이 부분은 좀 설명하고. 이해됐니? 이해됐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치우고 찍었냐? 안 치운다. 다음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코시-슈바르츠 공식. 코시-슈바르츠 공식. 그냥 CS라고 써. 코시-슈바르츠 공식. 코시-슈바르츠 공식인데 이건 좀 알아두도록 하면 되는데 그냥 이런 건 뭐 없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AX는 BY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그냥 완전히 없이 그냥 풀면 바로 풀리거든. 저게 그냥 진짜 빼주면 그냥 바로 연보다 커.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증명 과정 자체가 어렵진 않고, 증명 과정 자체는 어렵진 않고, 너희들이 알아둬야 되는 건 이제 등호 성립할 때. A대 B하고 X대 Y가 B가 같으면은 이건 당연히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 되고 하나 뭐 세 개짜리도 있죠. 세 개짜리 이렇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다. 얘도 뭐 등호 성립 조건은 A는 B의 C가 X는 Y는 Z 이렇게 됐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왜 많이 쓰냐? 여기 실수였거든요. 자, 방금 전에 봤던 산술기하 평균은 다 무슨 조건이 있어요? 양수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얘는 무슨 조건만 있으면, 실수라는 부장만 있으면 얘가 성립한다. 사실 여기서 많이 쓰지 않고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기하 쪽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 방향식사인이라는 좀 직접 너희들이 말하는 기울기랑 비슷한 개념의 그게 이제 있어. 그런 얘기하기 좀 전에 이런 걸 알겠어. 방향 코사인이라는 게 있는데, 방향 코사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방향 코사인에서 원래 쓰는 식이고, 원래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너희들이 학교 시험 때문에 준비하는 거지 수능에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된다. 기하에서도 그냥 공간 좌표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것도 아예 사라진 식이 돼버렸어요. 근데 부등식에서는 시험이 꽤나 나오더라고. 저건 그냥 모양 맞추기야. 너희들 모양만 그냥 외워주면 돼. 더 자세히 할 필요 없고, 이 식이 나오든 뭐 이런 식이 나오든 하나 나오면 어때? 그냥 때가 맞춰서 문제 만들면 되거든. 이건 선생님이 그냥 문제 풀면서 바로 해줄게. 알겠지? 자,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까지 해봤고, 그럼 문제 코시-슈바르츠부터 한번 해볼게요. 좀 해볼게. 113페이지 보면 17번, 대표이제 17번에 되어 있는 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코시-슈바르츠.
자, 얘는 문제에서 무슨 조건? 실수 조건이 주어져 있어. 실수 조건. 알겠어? 81번 볼게. 이거 바로 보고 그냥 익혀버리고 끝내. 알겠어?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 최대한 여기까지 나올 거니까. 알겠어? 안 나올 확률이 나는 높다고 본데. 어쨌든. 니네 친구 나가는 거거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13이야. 그지? x의 제곱 그다음에 y의 제곱이 13이야. 그 다음에 3x 플러스 얼마? 2y의 범위를 구하시면 돼 있잖아. 그럼 저 식을 그냥 그대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오른쪽이 얼마고? 3x 플러스 얼마야? 2y의 전체 제곱이고 이쪽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인 거거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3의 제곱 더하기 얼마? 2의 제곱 이렇게 쓰라는 뜻이다. 간단하죠? 그지? 이거 외워서 쓰는 거야. 산술기하 평균이나 호시 슈바르츠 등식이나 절대분식들을 그냥 외워서 쓰는 거야. 알겠지? 숫자 집어넣으면 끝나요. 얼마야 이거? 13이지? 얘도 얼마야? 얘도 13이네. 그치? 그러면은 3x 플러스 얼마? 2y의 제곱이 뭐보다? 13의 제곱보다 작은 거니까 3x 플러스 2y는 몇하고 몇 사이야? 마이너스 13하고 몇 사이야?